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약간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도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가 뭐 횡보나 뭐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통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가능합니다. 항상 결정을 내릴 때는 그리고 우리 농구 천재님이 송근용 이사님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손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수익률이 이제 좀 계속 좋아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 중에 저는 항상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보유 종목의 수익률이 앵커링 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약간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저희 옛날 2012년도, 13년도 뭐 이렇게 그 운용사에 있을 때,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샘. 몇 년도요? 뭐 12, 13년도 뭐 되게 한 10년 전인데 한샘. 네. 그때면 한샘이 그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네, 전. 네, 그러니까 한 4, 5년간 거의 10배 오르기 초입인데, 네. 하여튼 뭐 그때부터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계속 미팅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게 사실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아지고 이게 막 그런 게 보이는데도 일단 펀드의 보유 종목, 뭐 한샘의 보유 수익률이 뭐 100%, 200% 이러니까 자꾸 한샘을 매도하게 되고 자꾸 뭐 20, 30% 빠지는 뭐 은행주 막 이런 거 사게 되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결정을 저는 했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되죠. 또. 네, 했었는데 제 옆에 있는 훌륭한 매니저들은 그 미팅을 하고 나서 한샘이 100%, 200% 올랐어도 야, 이거는 지금도 싼 것 같다. 더 사고 훌륭한 수익을 내는 이 저보다 나이 어린 훌륭한 매니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사실 저는 그것들 보면서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에 탈을 쓴 차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는 이거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올랐다고 파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투자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본능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 본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익 자체를 지워버려요?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는 대충 계산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매입 단가 대비. 네, 항상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뭐 운용하는 게 100억이라고 하면은 네. 과연 내가 이걸 오늘 100억이 들어와서 주식을 100억 샀을 때 이 네. 비중 그대로 살 것이냐?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지금 가격, 지금 가치에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가장 좋아질 회사들로 과연 이 프레시한 100억 현금으로 주식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또 펀드 수익률이나 제 계좌 수익률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사실 결국 수익률이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 상반기에 뭐 100% 이익이 났어.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자꾸 이제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쉬어볼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 정도도 이익이 났으니까 좀 더 리스키하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 앞에 수익률 때문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 당장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가장 강한 좋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이제 뭐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자기가 잘못된 투자에 계속 이제 뭐 물을 탄다거나 여기 앵커링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저는 썩는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투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항상 프레시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계속 하려면은 와, 우리 그 종종 뵙는다는 박성진 대표님도 그 강조 많이 해주시잖아요.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에 맞습니다. 빠지면 네네.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건 플러스 50%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니죠. 네. 항상 인간이니까. 맞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플러스 50%된 종목을 비중이 적어서 아쉬워서. 근데 지금이라도 더 사야 돼. 이게 되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사고는 싶은데 네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2배로 불을 타면은 수익률은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25%가 되는 아주 기분 나쁜 효과.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뭐 아무 의미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쁜. 예를 들어 뭐 이게 충분히 이익이 났는데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남겨두는 거죠. 아 이게 그 혼자 볼 때 기분 예, 좀 예. 기특기특 또 괜히 또 계좌 인증할 때 뭔가 이게 또 보여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배제하려고 부단히 훈련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내재화하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난 종목을 오래 못 끌고 가고 네네네. 마이너스 난 종목은 더 물타게 되고 네네네. 이런 게 사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 그게 참 어렵죠. 그게 항상 최악 저도 항상 그게 최악의 결과들 많이 저도 봐왔기 때문에 네. 아 근데 훈련을 하시고 훈련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엮여 있어 보니까 결국 이것도 운동할 때 운동신경이 있는 거고 뭐 다 센스들이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주식 센스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젊을 때보다 진짜 주식 잘하는 센스, 그러니까 남들이 뭘 좋아할지 바로바로 캐치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경험으로 쌓고 기록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약간씩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체득하는 스타일이었지. 네, 절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회사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그 회사에 훌륭한 뭐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자질은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적어도 정말 열심히 뛰어서 박지성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박지성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은 해버지. 예, 그러니까, 월클인데. 그러니까 내가 박지성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그 박지성 정도를 목표로 그러니까 저는 메시나 호나우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어떤 그 화려함보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함. 그렇지만은 노력을 해서 난 이런 스타일의 선수나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는 뭐 자기 객관화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죠. 네. 이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다른 분들도 어떤 이른바 센스 이 뭐라 해야 되나 매사끼라고 하죠. 맞습니다. 매사끼라고 네. 하는 어떤 막 촉감이 좋은 사람들.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 배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꾸준함으로 그걸 극복한다. 그러니까 또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다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성공이 되는구나라는 경험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경험으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촉이 좋다는 게 아니고 거의 피나는 노력으로 3점 슛의 달인이 되는 그런 그런 제가 이제 저기 슬램덩크에 저 해남의 신준섭을 좋아하는데 거기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 신준섭은 되게 가지는 거 없는 선수였는데 매일매일 2,000개씩 슛을 쏴가면서 최고의 3점 슈터가 되는데 저는 그런 선수인 거죠. 굳이 이제 농구로 치면은. 네. 사실 근데 주식 투자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행에 빠뜨리는 이유가 항상 비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대비 얼마. 그리고 그때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라는 사람. 따따블을 냈다라는. 그리고 또 항상 최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 그건 또 항상 내 계좌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상대 비교를 하면서 더 불행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게 제가 기관 투자자 시절에 이제 그때 저희 회사가 좀 성과가 좀 좋아서 이제 좀 성과가 부진했던 회사들의 펀드가 이제 약간 해지돼서 저희 이제 회사로 넘어오니까 근데 보통 현물로 넘어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팔았다 다시 사면은 그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연기금 그렇죠. 주식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200억짜리 포트폴리오가 그 주식 그대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 회사가 사실 이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넘어오는 회사들 그 펀드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시장 인기주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수익률이 안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화려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 같은 포트폴리오가 항상 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그랬었고 저도 이제 그 뭐 펀드 같은 거 운용했을 때 이제 또 그 경쟁사 피어 펀드들의 수익률도 사실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저도 뭐 굉장히 그 미혹한 사람인지라 막 자꾸 이제 훌륭한 펀드들 보면은 나도 좀 더 이게 막 좀 이렇게 무리라도 하게 되면은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저도 비교하는 순간 항상 나쁜 결과가 오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것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벤치마크 따위도 나를 구속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코스피가 사실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안 봅니다, 잘. 네, 코스피, 코스닥도 잘 안 보고 지수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뭐 사모펀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비교가 되죠. 그 단 한 번도 엑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남들보다 수익률 좋다고 제가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쁘다고 뭐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네 그게 이제 그것도 피나는 훈련으로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미혹한 사람인지라 항상 이게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자기 과시적인 분들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 뭐 만났는데 아 나 올해 뭐 300%야 뭐 네네네. 나 올해 뭐 얼마 벌었어 네. 이런 분들이랑은 좀 멀리 했습니다. 그래요. 네. 배 아파서요, 아니면? 뭐 둘 다죠. 배 아픈 것도 있고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별로 이게 인간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또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좀 잘 맞고 이제 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서로가 이제 뭐 좋은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굳이 과시하지 않고 약간 그런 분들의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교류하고 이제 시간을 쌓아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남들과 덜 비교하게 되는 약간 그런 성향 이것도 역시 훈련으로 네, 좀 더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본인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랩 타임에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페이스가 자꾸 엉키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이제 여쭤봅니다. 촉매를 발견을 해야 된다. 예. 촉매. 촉매라는 거 어떤 그 반응을 확 일으키는 맞습니다. 그 작용을 말하는데 네. 가치주가 특히 성장주가 될 때 또 무서운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촉매가 뭔지 어떻게 발견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시장의 사실 흐름으로 보면 사실 알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AI나 뭐 이런 네.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는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항상 그 좋은 수익을 올렸던 게 약간 온라인화 되는 산업에 관련된 회사 가치주들이 항상 좋은 수익을 거뒀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산업 트렌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 논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적어도 예를 들어 뭐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온라인 유통이 잘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뭐 사실 대부분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같은 가치주라도 이왕이면 온라인 유통에 아니 온라인에 더 수익이 나는 회사들을 더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AI 같은 게 좀 인기가 끌면은 이왕이면 가치주들 중에서도 AI에 뭐라도 연관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의 기준에 맞는 가치주들 그러니까 그런 그 종목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촉매와 그런 것들을 좀 굳이 이제 좀 골라 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회사들을 좀 이제 더 공부하고 살 수 있는 사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게 맞닿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그 바텀을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지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좀 잘 매칭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제가 보니까 요즘 그 주식 잘하시는 젊은 분들은 그거 뭐 그냥 이게 저처럼 막 그 고되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확실히 그 촉도 좋고 보는 눈도 좋으니까 뭐 바로바로 잘 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블로거들이나 뭐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각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저런 거 어떻게 알았지? 라는 특장점들이 보이는데 그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정보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수백 명들이고 그들이 정말 인생 주식 하나씩을 꼽은 것들인데 우리 눈에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는 거야 라고 보이게 또 착각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상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또 귀결이 되고 네네. 바텀업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일단 기업을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야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바텀업을 기반으로 해야지 실패했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도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가 뭐 횡보나 뭐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통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왜냐면은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거나 좋은 회사들만 살려오도록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10개를 투자하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50% 100% 나는 기업이 뭐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좀 더 거기에 빨리 집중을 하는 좀 그런 능력은 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비중 거의 뭐 80%까지. 예, 이제 뭐 일단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 정말 제 아이디어가 맞는 거는 한 뭐 10에서 20%인 것 같고 그렇지만 틀렸어도 많이 손실을 안 나야지 계속 이제 다음 사이클들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틀려도 마이너스 한 10%, 15% 정도만 맞습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근데 원래 사자마자 한 15%씩 물리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저는 나만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저는 물을 잘 안 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오. 네, 저는 이렇게 저도 항상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15% 20% 빠지면은 제가 잘못 봤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저는 예, 뭐 급하게 물을 타거나 심지어 그냥 더 거기서 그냥 매도하고 또 좋은 투자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팔진 않지만은,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지 않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닌지 점검을 네, 하시는. 물타기를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네, 사실 그러니까 물타기 사실 이런 말도 저는 안 좋아하는데 물타기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수익률이 앵커링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네, 항상 이게 리밸런싱. 네,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앵커링 효과를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네네. 더 좋아 보이는 걸 더 많이 사고 좀 안 좋아지는 걸 덜어내고 딱 그건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A 기업의 실적이 나왔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와, 기업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한 30% 이상 더 뛰었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빨리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네. 과연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것만큼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인가 해서 상대 비교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이쪽에 더 실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저는 사실 이제 거의 현금 비중을 거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항상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조정을 또 레버리지를 또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네.